네, 바로 오픈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할 때는 와 하고 막 이렇게 호응을 하면 나중에 네. 영화 상품권 또 추가로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영화 처음부터 상품권의 이렇게 위력이. 하시면 특히 앞에 앉으신 분들은 눈에 더 잘 띄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짝 얘기를 드리면 아까 방송 중에 제가 약간 땀이 났어요, 머리에서. 너무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조명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나면 안 되는데 라고 자꾸 생각하다가 쉽게 말해서 땀샘이 터지는 게 있는데 댓글에 뭐 화장실 급했던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긴장해서 그런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뭐 쓰러질 건 아니니까 네.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합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이제 다 벗고 직접 얼굴 마주보고 하는 입학식이 어제 있었는데 자, 비대면 수업 대신에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학교 폭력 관련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학교 폭력 관련해서 아까 뉴스룸 함께했던 저희 박병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왕은 뭐예요? 그러게요. 그게 네? 가장 눈에 요리왕은 들어오네요.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요리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인스타 계정도 하나 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폭에 물으려고 그러고 사회부 기자를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요리왕. 요리왕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부적절한 닉네임 선정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병 아. 기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요리왕님의 활약을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방청객분들 소개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꿈꾸는 과학 33기 6분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 넘겨주시면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아이디어 공동체 동아리 꿈꾸는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일단 이때 와 해주시면 뭐 사실 너무 작게 해서 별건 없었어요. 별건 없었는데 그래도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과학 독서 토론 하시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도 12분께서 와주셨네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HBS입니다. 저희는 교내 대표 언론기관으로서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부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3분이 나와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김스걸님. 네? 스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5개 반 중에서 가장 최강인 2반 발광에서 온 3명의 3학년들입니다. 왜 발광이죠? 왜 발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저도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빛나라는 뜻에서 빛날 광자를 쓰는 줄 알았지만 네. 뭐에 미치라는지 모르겠지만 미칠 광자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광.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 관련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일단 박병현 기자가 몇 가지 좀 준비해 왔는데 학교 폭력 신고 건수들이 쭉 있습니다. 일단 22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게 2019년도 추세부터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다 보시면 알 거고 2023년에는 이거는 올해 1월과 2월 기준입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벌써 4천 건이 넘는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이뤄졌는데 이게 지난해죠. 2022년 동기간 대비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은 어제 했잖아요. 엊그제. 예. 근데 벌써 벌써 1, 들어왔네요. 2월에 4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개각을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뭐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워낙 스마트폰 같은 이런 매체? 뭐 SNS 예.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새로운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학교 폭력 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2022년에 이렇게 확 늘어난 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때도 아무래도 그 사이버 폭력 그 건수가 늘어나서인데 이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맞아요. 수업이 이루어지던 네.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 뭐 서로 알지 못한 상에서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로 이제 그 사이버 범죄 비중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10,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경찰에게 신고가 된 것 기준인가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수인데 사실 집계가 안 된 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사실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명쾌하게는 볼 수는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신고가 더 많아졌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냥 참고 있다가 못 참겠다 신고가 많아졌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학교 폭력이 많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학교 폭력이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의외로 초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가 많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이게 의외로 이게 초등학교에서 많이 학교 폭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거 좀 요새 초등학생들도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이제 많은 영상 매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그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요새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윗세대들의 그런 학교 폭력을 굉장히 약간 따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점점 그 학교 폭력의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네. 학교 폭력이 사실 신고한다고 해서 또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통계적으로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피해자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신고를 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89%가 이제 신고를 하고 중학생도 90%, 그 고등학생들은 이제 95% 정도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됐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경미한 조치, 그러니까 뭐 접근 금지라든지 뭐 서면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0%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강제 전학이라든지 뭐 퇴학이라든지 이런 중한 그 뭐 처벌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자면 학교 폭력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갈수록 점점 더 교묘해지고 더 나빠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뭐 빈도도 많아지고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될 수 있을지가 네. 일단 뭐 근절까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나 강도를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학교 폭력을 줄이는 네. 방법이요. 멈춰 이런 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뭔지 그 아시죠? 유명한 캠페인.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캠페인이 처음 나온 거는 상당히 꽤 오래전인데 그게 이제 다시 밈을 통해서 이제 유행이 됐던 건데 그런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교사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이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보니까 좀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폭력 뭐 싸우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동기 간 생애 조금 다툼으로 약간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비슷한 친구들끼리 뭐 다툼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힘의 우위나 어떻게 보면 지위, 뭐 알게 모르게 있는 듯한 지위의 우열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건 이제 어떤 폭력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달 1일부터 생활기록부도 개정이 돼서 시행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칠판을 좀 넘겨주시면 네, 관련 예.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생활기록부에 뭐 좀 더 자세히 넣는다. 그리고 예를 네. 들어서 강제전학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좀 더 오래 남겨놓는다 이런 생활기록부에. 대책도 있었고요. 네. 네, 뭐 한번 수정을 볼까요? 할 수 없게끔 이제 강제하는 조항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되면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9호까지의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1호는 이제 뭐 서면 사과문 작성부터 9호는 이제 강제 퇴학 점점 이제 수위가 강해지는 건데 지금 제도를 7호 학급 교체를 먼저 보면 가해 학생이 졸업하면 이것도 역시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개정될 내용을 보면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이런 학급 교체 사실을 기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8호 전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행은 원래는 졸업 후에도 2년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네.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그 학교 자체에서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가 있다. 지금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졸업은 네. 했는데 이제 그 심사위를 열어서 예외적으로 삭제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처음에 학폭 신고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뭐 재발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삭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삭제 예외 조항 없이 무조건 졸업 후에 2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 근데 보기에 어떤가요? 좀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그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사건도 그렇지만 이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가해자 측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사는 게 이제 대학 입시에 이게 영향을 끼칠까 봐 제일 문제인데 네. 사실 졸업 후에 보존이 되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 이미 진학을 한 상황에서 2년간 보존이 됐을 때 큰 실효성이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대학 입시를 성공한 상황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굳이 대학을 안 가겠어. 뭐 다른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건 아무 아. 또 의미가 없는 조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보도할 때는 이제 법 기술자라는 말을 용어를 네. 썼는데 점점 이제 좀 있는 집 그리고 이제 고학력 집안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돈과 여유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할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각 그 법무법인마다 학교 폭력 전담 팀도 따로 있거든요. 요새는 또 그게 많이 돈이 된다고 해서 뭐 수천만 원 이상의 뭐 성공보수도 두둑히 받고 근데 그 성공보수의 기준이 그겁니다. 아이가 대학 입시하기 전까지만 이게 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예만 시켜주면 성공보수가 두둑히 나온다. 오늘 이제 기사에 나온 것처럼 계속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강제장학 처분이나 이런 게 안 되게끔 해서 기록도 안 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법무법인의 전담팀이 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가해자가 기록 안 남게 하는 네. 그런 팀이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인터넷상에 학교 폭력 뭐 법인 같은 거를 치시면 각종 그 법인마다 홍보하는 문구가 다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뭐 지켜줬다가 아니라 물론 그런 법인도 있지만 이제 가해자 측에 서서 좀 대학 입시에 그 유리하게 작용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홍보 문구가 있으니까 뭐 요새 실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청객분들께서 혹시 보시다가 의견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직접 봤다거나 해줄 얘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다들 이게 찝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양파님께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셔가지고 마이크 좀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양파입니다. 중학교 때 네. 강제 전학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안 좋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저희 학교는 이제 선생님이 아예 앞장서서 나서 주셔서 전교생한테 종이를 다 돌리고 그 친구가 한 짓을 다 적어서 내라. 선생님이 모든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 그래서 선생님 도움 덕분에 다시 좋은 학교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선생님이 나서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학교가 다 그러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요즘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해결이 네. 됐는데 사실은 뭐 목격한 거든 네. 그런 게 아니다. 저기 원희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들어볼까요? 핸드폰에 간단히 적은 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학생일 때 저의 이웃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열심히 SNS를 하던 시절에 저와 마팔, 즉 함께 팔로우를 하고 있던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도 흉흉한 소문이 많이 돌 때라서 또 근거 없는 소문이겠거니 했지만 그 친구들이 나왔던 뉴스 기사를 직접 접하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한
한 학생을 집단 폭력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피해자를 두고 가해자들은 그 뉴스 기사를 마치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끼리 비아냥거리고 과시하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반응만으로만 보면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가해자들은 마치 마땅하다는 시기라서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꼭 신체적 폭력을 일삼는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 왕따래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말을 하거나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그럴 만한 애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하지 않은 사실에 당위성을 부과하는 가해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멈춰야 하고 피해자가 쉽게 털어놓아도 향후 신변 보호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아주 저기 길게. 양파님 와 이런 거 같이 해주시면 네. 오늘의 와로 결정되셨습니다. 예.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네, 어때요?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진들이 있었어요. 일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일진들끼리만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특정인을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누구를 약한 친구를 골라서 많이 괴롭히는. 찝어서 뭐 계속 괴롭힌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아이가 이제 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약해 보이는 애를 오히려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비겁하다. 그 물론 이제 정의감 강한 저희 아내가 교육청에 바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오, 예, 그 저희 딸아이한테 그 목격담을 듣고. 네. 근데 너무 요즘은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일진들은 일진들끼리 나머지는 나머지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때요? 좀 실제. 여왕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일진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반에서 왕따가 있었어요. 그 학교 폭력이 있었는데 일진들만 학교 폭력을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생 애들은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한 명이 물타기를 하면은 모두 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형식으로 예. 이렇게 왕따가 동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에서 거의 마이웨이로 혼자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예. 그 친구가 매일매일 울면서 죽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이제 그 대중매체가 일진이 이렇게 일진은 예. 학교 폭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로 굳어지는데 그렇게 저희 옆에도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뭐 이런 게 아니어도 누군가 좀 약하고 뭔가 어쨌든 그러면 네, 왕따를 하고 그런 친구들이 일진이 아닌 친구들이 가해자가 많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학교 폭력의 일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있을까요? 이재인님 혹시 요새 학교 다니면 막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사례 본 거 있어요? 없으면 말 안 해도 되고. 없어요. 좋은 학교를 다니시다. 네. 예. 그 저희가 네. 서재원님 혹시 의견도 이렇게 오. 이게 앞줄은 다 한 번씩 하는 거 알죠? 예. 질문이 아 예. 학교에서 혹시 학교 폭력 같은 거 관련 뭐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받거나 하는 것들 아무거나. 제가 그 중학생 때 1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좀 학급에서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제가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친구들 앞에서 좀 울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네 이러지 말아라.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 한번 울었더니 그 다음날 이제부터 이제 제가 또 약간 좀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근데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이제 말에 좀 말 잘 들어줘서 다 같이 좀 잘 지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왕님 말처럼 누군가 약간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 때 여왕님이 하신 것처럼 그 친구에게 가서 더 몇 명이 친하게 지내고 말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죠? 그런 친구들이 좀 더 많으면 여왕님처럼 그렇게 했던 맞아요. 친구들이 좀 더 많으면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여왕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원래 여왕님이랑 아시는 사이?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같은 동아리여서 오신 같은 거구나. 동아리,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청객분들한테 학교 폭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미리 물어봤어요. 여왕님께서 또 한마디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을 두려워하는 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 폭력 비슷한 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도 잘 안 나가고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었고 내일이 두려워지고 학교를 정말 가기 싫고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오늘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눈이 아침에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사전 인터뷰, 그러니까 사전 질문이 예. 들어왔을 네. 때 정말 제가 생각을 했던 거를 그대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학교 폭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는 건 이거는 폭력이다. 예. 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그리고 보라돌이님은 또 어디 계실까요? 동등한 관계가 아닐 때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싸울 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냥 친구들 간의 다툼이고 장난일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 그건 학교 폭력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좀 이런 방법을 쓰면 학교 폭력이 조금 근절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네. 예. 네. 아니 기자예요. 아, 김 아까 기자님이시죠? 네. 한양대학교 되고 싶어서 방송국 오, 김 맞습니다. 기자님. 예. 네. 저는 과거에 지적 장애를 가진 학우랑 같은 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지도를 해주지 못하셨던 게 저는 그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교사부터 정기적으로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작 1년에 한 번꼴로 학교폭력 예방 영상을 앉아서 보거나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데 다 같이 강당에 앉아서 지루하게 진행되는 교육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담임 교사가 직접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또 보다 빈도 높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사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자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알아서 먼저 고민해주고 나서줘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바로 옆에 쭈삐님도? 계신. 예.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양파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생각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담임 선생님께 이를 말하고 학폭위를 열고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일을 별로 키우고 싶지 않나 하셨고 애들끼리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그냥 넘기자고 하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학급 친구들이 선생님께 실망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 친구가 되게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상황에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학폭위가 열린 상황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맡고 계신 사건이 있어서 그 선생님께 업무가 과중되어가지고 더 이상 일을 맡기 힘드셨던 것도 물론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되게 큰 상처를 받았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는 전문 상담 인력도 부족하고
좀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께만 맡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네. 선생님들도 우리가 이제 쭉 볼 때는 뭐 스승이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또 소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진스님.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 폭력 관련 사안에서 많은 분들 죄송해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많은 저도 그래요, 분들이 조금 집중하시는 게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폭위가 열릴 때도 보통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가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학생이 그 상처를 다시 씻어내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사안을 다룰 때 가해자의 처벌만큼이나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나아갈 힘을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의 능사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의 생각보다는 피해자들을 위한 걸 더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실제 군대도 사실 그런 경우 저도 뭐 군대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구타나 이런 거 신고하라고 하지만 그런 거 하면 사실 우리나라 문화가 뭐 고자질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분위기가 위에 뭐 군대 간부나 장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게끔 그리고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신고를 못 하게끔 하잖아요. 학교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는지 분위기가 어때요? 사실 또 네. 예, 그런 건 어때요? 이거는 야옹님한테 여쭤볼까요? 나옹님이네요, 나옹님. 예. 네. 저는 그 학교 폭력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본 적은 많이 없는데 예. 아무래도 누군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싸운다 아니면 그러면은 반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어수선해지고 또 선생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또 뭐 사실 문제가 생기면은 싫어하는 게 또 우리나라 문화들의 그런 거서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손드는 거를 사실은 꺼리는 문화가 좀들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감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아까 뒤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교마다 혹시 학교 폭력을 그 담당하는 전문 상담사 이런 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쭈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한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조금 동시에 여러 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서 그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많은 피해자 친구들을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다 케어하시기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시면서 해야 그것도 되니까. 같이 하는 선생님이 계신 거죠? 예. 저도 학교를 나온 지는 너무 좀 되긴 해서 예. 예. 실제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좀 물리적 폭력이나 어쨌든 뭐 언어 폭력이든 담당 경찰관들이 있는데 맡은 학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혹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다. 저는 사실 웹툰을 자주 보는데 웹툰의 상당수가 학교 폭력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맞나? 저희 딸들한테도 좀 물어보는데 저희 딸은 뭐 별로 없다. 뭐 학교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 딸이 그렇게 그쪽을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떤지는. 예.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또 혹시 있으신 분은 예. 여기 단발님 이건 좀 여쭤봐요. 예. 예. 쥐단발? 쥐단발은 뭔가요? 일단 단발은 제 지금 머리가 애매하게 좀 단발에 가까워서 그랬고 네. 쥐는 지금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G를 붙였습니다. 아, 네. 지단반.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학교 폭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결국에는 학생들 이제 개개인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이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한다거나 예.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안 좋게 보더라도 결국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인에게 경각심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뭐 강력한 처벌이라면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예 그런 이제 경각심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그렇고 또는 주변 사람들도 그 가해자나 이런 걸 말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서재원님 뭐가 하실 말씀이? 네. 저도 그 되게 주변인들의 경각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에서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일단 학교 폭력을 다룬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주변인들의 되게 관심이 높아지고 근절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지금 뉴스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고를 하면 이런 대중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시킬 수 있고 예.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을 이제 대중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네. 예. 그리고 사실 문화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이거 당연히 그래도 되는구나 해서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지탄할 수 있는 문화만 된다면 사실은 자동적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에서 약간 가해자들이 설 자리들이 조금씩 움츠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얘기를 하면 중학교 때는 이제 남중을 나왔는데 남중에서는 서로 힘센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힘세다고 다들 막 그러다가 그래서 학교 폭력이 좀 많다가 고등학교 때는 예전엔 드문 남녀 공학 합반을 갔는데 이제 그 여학생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힘센 걸 자랑하려고 하면 되게 무식해 보여 뭐 이렇게 쟤 뭐지 뭐 이런 느낌으로 돼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약간 문화의 힘이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네. 분위기의 힘. 예, 누군가 뭐 왕따를 두고 억지로 만들고 이런 친구들을 막 유치하게 왜 저래 이런 문화만 된다면 네. 그런 가해자들이 좀 없는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기 우측 맨 끝에 앉으신 분 제이 가족인데 예,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학부형이시죠? 옆에 예. 제이는 제이에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다 이름에 지읒자가 들어가가지고요. 아. 네, 그래서 제이라고 이를 썼습니다. 사실 그냥 뭐 얘기했는데 저희 영상 취재팀 기자입니다. 굳이 그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제가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그 자녀분이 꼭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해서 네. 가족 얘기 방송 만드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엄청난 특혜가 아니라 어느 분이 꼭 오고 싶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자리를 다 마련해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니, 질문은 학교 저- 폭력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네. 있으신지 제이 가족님께 저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저기 앵커님 말씀처럼 예.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 생각을 하면은 저희 때도 박 선배 때처럼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일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월은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강력하게 예.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 근데 우연치 않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진들은 일진들끼리 있고 예. 나머지 그 외에 다수가 이제 그들끼리 재밌게 노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수가 한 명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이제 이런 좀 나쁜 오히려 더 악질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개선책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교사들의 체벌이 오히려 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아까 선배 말씀처럼 그때는 학생들을 좀 때려야 말을 들어 이제 이런 인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그냥 그 인식에 갇혀서 그거를 정당화해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학생들을 체벌을 좀 심하게 하고 했었는데 그 문화가 바뀌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아 체벌이 답은 아니구나 예. 라는 인식이 많이 들면서 바뀌었듯이 그런 한 사람을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그게 너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다, 멋있는 게 아니다. 예.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생기다 보면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아 이게 결코 멋있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는 네네. 사회, 뭐 교실이든 사회든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자동적으로 뭔가 그런 나쁜 짓들을 좀 더 배척할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실은 누군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리왕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쟤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사실은 요리왕이 아 다음부터 나 나쁜 짓 하면 왕따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사실 워낙 괜찮습니다. 친한 후배여서 예. 네. 선배가 네.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갑질 아, 이거 선배로 혹시 지금 아닙니다. 사내 폭력인가요? 예. 네. 혹시 네 아까 손 들어주셔서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갈게요. 저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쪼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담사분이 계셨는데 학교당 한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A자로 시작되는 이름부터 뭐 P로 끝나는 아이들 담당하는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한 학교당 5분 정도의 상담사가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담당 경찰관께서 이렇게 직접 학교를 순찰하면서 화장실에 들리고 뭐 폭력이 일어나진 않는지 아니면 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매번 순찰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느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인프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건 뭐 정부에서 많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저희가 아까 앞서 본 그 숫자가 좀 확 내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박병현 기자가 그 영화 예매권 2분 뽑아서 드려야 되거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2분. 저는 뭐 다 드리고 싶지만 회사의 정책상 2분을 뽑으면 먼저 그 피해자에 대한 좀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유진스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좀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본인 그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 본인의 학창 시절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여왕님 2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사실 지금 내내 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드릴까? 아니, 저는 사실 양파님한테 와 이걸 좀 부탁을 하고 그 수고비 쪽으로 저희가 영화 예매권을 항상 제가 맨 앞줄 2번째 앉은 분에게 그걸 좀 부탁을 하는데 그건 선배가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따로 선배가 드리는 거 따로 아니에요? 드리시면 되겠네요.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아니 근데 양파님이 와를 별로 안 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양파님은 그렇게 아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도 문어도 영화 무임금인데 예매권 그래도 드리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파님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오픈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끝났고 김 PD님 지금도 계속 방송은 나가나요?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지금도 약간 방송은 나갑니다. 1, 2분 나가는데 사진, 기념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또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이런 뭐 앵커석에 앉으셔서 찍으셔도 됩니다. 세트만 부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안나경 앵커나 우리 박병현 기자 요리왕인데 같이 찍고 싶은 분 얘기하시면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체 사진은 왜 찍는 거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